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2027년쯤 세종 국회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천안 불당동이 불당 1동과 2동으로 분동합니다. 오는 11월 임시청사가 문을 열면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모형 소방 장비를 활용한 미니레스트 소방 전술 훈련을 도내 모든 소방서에 도입합니다. 제32회 설화예술제가 오는 2일과 3일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과 아산 코미디홀 전시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천안시가 마을 출입로와 주택가 우범지대 등에 방범용 CCTV 222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입법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2027년쯤 세종 국회 시대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지난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최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입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시대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 의견으론 국회 사무처는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국회 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의사당은 앞으로 설계 2년, 공사기간 3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 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추 기능으로 안착할 것이며 세종시가 정치 행정 수도로 성장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와 행복청도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행복도시 특별회계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 사무처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복청은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인 행복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천안 불당동이 불당 1동과 2동으로 분동합니다. 오는 11월 임시청사가 문을 열면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개청한 천안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당시 2만 3천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분동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불당동을 불당 1동과 2동으로 분동하기로 했습니다. 백석동 소관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승격한 지 8년 만입니다. 불당 1동은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불당 2동은 임시청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시청사는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총무와 주민복지, 맞춤형 복지, 민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불당동은 1일 방문 민원이 400여 명 정도로 오랜 대기 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11월 중 불당동이 불당 1동, 2동으로 분동하게 되면 보다 빠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천안시는 이번 불당동 분동과 함께 청년 정책 담당관 신설과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1과, 1동, 10개 팀이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도 47명 늘어난 2,027명이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모형 소방 장비를 활용한 미니레스트 소방 전술 훈련을 도입합니다. 직접 소방대원들이 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훈련이 제한된 상황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창 119 안전센터. 고층 빌딩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전술 훈련이 한창입니다. 훈련에 투입되는 건 실제 소방 장비가 아닌 모형. 관내 위성 지도 위에서 모형 장비를 활용해 출동 시 개인별 임무 부여와 소방 차량 통행, 현장 진입 방법, 그리고 현장 도착 후 차량 배치와 인명 구조 작전까지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합니다. 건물 정면에는 지리적 여건상 논과 밭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건물 후면으로 보시면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긴급구조 통제단을 건물 후면에 설치하고 작은 모형을 활용한 미니레스트 소방 전술 훈련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직접 재난 상황을 설계하고 같은 대상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 현장 이해도는 대원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훈련이 제한된 상황에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접 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촬영 부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이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범 운영을 마친 충남 소방본부는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10월부터 도내 모든 소방서에 미니레스트 소방 전술 훈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방범용 CCTV 222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는 올해 9억 5천만 원을 들여 마을 출입로와 주택가 우범지대 등 취약지역 78곳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돼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범죄와 각종 사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32회 설화예술제가 오는 2일과 3일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과 아산코미디홀 전시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설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에서 10월 2일 첫날 오후 2시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갈라쇼 7080 통기타, 가야금 병창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울러 도고 아산 코미디홀 전시관에서는 29일부터 아산미술협회 회원전과
문인협회 시인들의 가을 이야기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2회 설화예술제 공연과 전시는 유튜브, 페이스북 검색창에 2021 제32회 아산 설화예술제를 입력하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취임한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 사직서를 낸 조 경제부시장은 다음 달 5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조 부시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부시장은 조만간 자신의 사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119 지역대의 재난 발생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인력과 장비가 배치됐습니다. 금남면은 세종시 9개 면지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물론 인구 대비 출동 건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금남 119 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했지만 세종소방서는 소방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119 지역대에 소방공무원 5명과 펌프 차량 1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가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종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해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세종시와 세종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에 이어 충남에서도 도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도와 각 시군의 분담률은 5대 5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6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 지급 기준에 따라 충남도민 26만 2,233명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일찌감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든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천안은 시비 부담이 커 지원금 지급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충남도에 60에서 80% 수준의 도비 부담을 요구했지만 시군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와 주말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천안시의 막판 지급 결정으로 충남에선 211만 도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656억 원.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무엇보다 흑해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원금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도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10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하였습니다. 한편 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자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3월 빈 공간이던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철도공단의 요금 체계를 따르다 보니 인근 온양온천시장 주차장과 다르게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 주차장입니다. 모두 117면으로 풍물 5일장이 열리는 매달 4일과 9일자를 빼놓고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공단이 하부 공간 사용을 허가해 주는 대신 주차 요금 체계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인근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에 비해 비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은 최초 30분 무료에 시장 점포에서 쿠폰을 받으면 1시간까지 추가로 무료 주차가 가능하지만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 주차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주차했을 경우 온양온천시장 주차장은 500원, 하부 공간 주차장은 1,3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인근 공영주차장과 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이용 활성화와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에서도 최초 30분 무료 주차가 허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주는 무료 주차권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통일된 요금 체계는 다음 달에 열리는 아산시의회 회기에 맞춰 조례안 개정이 완료되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021년도 국가안전 대진단을 다음 달 1일부터 40일 동안 추진합니다. 대상은 의료시설 19곳을 비롯해 노후 공동주택 3곳, 국가민속문화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등 80여 곳입니다. 이번 대진단은 아산소방서와 한국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드론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대형 시설물의 외벽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는 점검 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제공해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하반기 시민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와 예산 낭비 방지 및 절감 방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등입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청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천안시장상과 함께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세종시가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 촬영을 마친 상태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이나 불법 형질 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버려진 동물을 보호해야 할 곳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실태를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말 그대로 유기되거나 실종된 동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천안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요? 2020년 7월 천안시 목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동물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를 직영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직영 보호소를 운영하기보다는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직영으로 보호소를 짓고 운영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잦기 때문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 이후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9월 천안시의회 동물 친화도시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인 고가경 의원은 천안시의 동물 보호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시가 이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철창에만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산책 시간도 정해져 있고 상주하는 수의사도 좀 있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 등 이런 좀 문제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입양에 따른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입양을 한 이후에도 유실이나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늘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저도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는 복날을 앞두고 대형견 12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목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대형견을 입양 보냈는데 조사 결과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는 입양률이 낮은 대형견이 복날을 앞두고 한꺼번에 입양 간 것을 수상하게 여긴 봉사자의 제보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해당 단체는 대형견들이 목줄을 끊고 달아났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병천면의 한 창고에서 병든 개 70여 마리와 고양이 10여 마리가 뒤엉킨 채 사육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견주를 설득하고 있지만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해도 구조 이후의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라 구조한 개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유기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천안시의회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 모임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축산과 담당자와 엔젤 봉사단 대표자를 비롯한 시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보호소가 말 그대로 보호소였다면 이건 감옥이거든요. 보호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없어요. 천정 꼭대기쯤에 있는데 그걸로 통풍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거기를 24시간 몇 년씩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용변을 보고 그걸 피할 수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애가 있고 그 똥 오줌에 범벅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애가 있으면 이거는 학대라고 봐요. 밥 주고 물 주고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비참해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버려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안시와 유기동물 보호소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 은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829-62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붕에서 배송 운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198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